안녕하십니까. CNG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의 지식마당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의 그 세미나 내용은 인벤터를 이용한 3D 디자인. 첫 번째 우리 그 추석 휴가였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약간 열공 모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다우데이터의 송강호 과장님이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우데이터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손광호라고 합니다. 네. 더 이제 좀 오늘 휴가 잘 보내셨죠? 예, 저번 주 명절이 좀 길어갖고 네. 많이 좀 했는데 저는 수해가 난 곳을 쫓아다닌 것 같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본가가 인천이라 인천 갔는데도 수해 때문에 많이 피해를 입으셨더라고요. 그 오늘 할 인벤터는 사실 오토데스크 제품인데 오토캐드보다는 약간 좀 덜 알려졌죠.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오토캐드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네. 오토캐드를 만든 회사가 오토데스크라는 부분은 좀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신데 네. 거기에 대한 3D 캐드 하시면 아마 인벤터보다는 예전에 과거 MDT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농담 삼아 어떤 고객분은 인벤터가 혹시 HP 쪽 제품이 아닐까 뭐 로고 화면에 인벤트라고 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농담도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타캐드에 비해서 좀 출시 연도가 좀 적은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오늘 9월 28일 CNG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크게 그 이제 오늘 내용을 한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오토데스크 인벤트 소개,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활용, 그 다음에 이제 팁 앤 테크, 그 다음에 결론 및 질의응답 이 네 가지로 크게 했는데 그 우선은 좀 저도 이제 오토데스크 인벤터에 대해서 몇 년 전에 그 이런 잡지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네.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약간 좀 볼트도 있고 PLM 기능도 있다. 이렇게 선전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약간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네. 좀 자세히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인벤터란 제품을 소개해드린 부분을 감사드리고요. 네. 간단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아젠다 순으로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짧지만 1시간 동안 좀 경청하시는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첫 페이지는 제가 인벤터에 대한 히스토리를 해서 역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좀 구하기도 많이 힘들었는데요. 예. 예전 인벤터가 처음 출시된 게 1999년 9월 정도 처음 출시가 되고 나서 현재 지금 출시된 거는 2011 최신 버전이 올해 한 국내에서는 6월달 정도 런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총 지금까지 나온 게 한 16개 버전 되는데 초기에는 1년에 한 2개 버전 나올 정도로 좀 다양하게 좀 빠른 출시를 좀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인벤터 9 버전서부터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매년 거의 한 5, 6월 정도 출시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 예전에 오토캐드가 오토캐드 쪽에서 많이 고객들에게 이제 퍼지면서 그 당시 이제 2D 베이스에서 이제 3D로 전환되는 단계 쪽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사실 인벤터가 아니라 오토캐드 쪽은 메카니컬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제품이 먼저 출시가 됐는데요. 그거 아울러 다른 미드렌지나 하이랜드급이 많이 그때 출시가 된 터였는데 사실 MDT라고 하는 부분이 고객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 활용 부분에 대해서 아마 툴이 더 크지 못했고 MDT가 단종이 됨으로써 그 이후에 출시된 게 아마 인벤터라는 제품이 출시가 됐고요. 쭉 인벤터 1 버전서부터 쭉 지금 2011까지 나오면서 중간에 한 번의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인벤터 6 때부터 단품으로의 그런 3D 지원에 대한 툴이 판매가 되다가 인벤터 6 때부터는 어떤 오토캐드하고 같이 범용으로 갈 수 있는 스윗 제품으로 시리즈 제품으로 바뀌게 됐죠. 그 3D를 할 수 있는 인벤터가 있지만 그거를 패키지화 시켜서 안에 오토캐드도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3D만 고집해서 모델링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기존에 갖고 계시던 2D 베이스의 그런 도면이나 또는 타업체들과의 공유를 위해서 오토캐드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역사가 좀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그런 모듈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내에서는 지금 출시하고 있는 제품이 인벤터 프로페셔널에서 AIP라는 제품과 AS라고 하는 기본 스탠다드 스윗 제품이 두 가지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스윗 제품 같은 경우는 뭐 타캐드화에서 지원되는 거와 똑같이 파트, 조립품, 도면, 뭐 시트 메탈 또는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기능하고 뭐 각각의 표준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는 컨텐츠 센터 또는 약간의 자동화를 할 수 있는 2011에 새로 들어온 기능이긴 하지만 아이로직하고 기존에 쓸 수 있는 오토캐드 이렇게 좀 기본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프로페셔널 쪽에 좀 특화적으로 들어가 있는 라우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기존의 전장 설계 쪽에서 많이 쓰는 튜브 파이프하고 케이블 하네스 쪽 그런 쪽을 할 수 있는 3D 모듈이 좀 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벤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제품도 보시게 되면 기존에 오테크 쪽에 엔시스라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엔시스의 단품 해석이 처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3G의 그런 뭐 조립품 해석이라든지 최적화 설계에 대한 부분이 일부 인벤터의 그런 프로페셔널 기능 쪽에 모듈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2011 런칭되면서 새로 더 추가된 게 이제 툴링이라고 하는 모듈이 더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몰드 쪽 하기 위한 그런 그런 설계할 수 있는 모듈이 들어가 있고 이 전체적인 부분이 다 프로페셔널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예, 뭐 모듈 저도 이제 그 인벤터 이런 거 봤는데 보니까 모듈이 뭐 몰드서부터 뭐 해석, 프레임 간단한 해석, 뭐 그다음에 와이어 하니스 케이블 뭐 다 있네요 이게 완전히. 네. 예, 대단합니다. 이거는 무슨 요거는 뭐 좀 더 고객분들이 많이 인지를 좀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인벤터 제품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드 제품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인벤터 기본 스윗 제품 보시게 되면 현재 3D를 할 수 있는 인벤터 제품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범용으로 알고 계신 오토캐드 2011, 예. 그리고 엔지니어링 쪽에 좀 특화되게 쓸 수 있는 그 기계 요소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오토캐드 메카니컬 제품, 그리고 간단하게 뭐 파일 구성을 통해서 약간 협업을 할 수 있는 볼트라고 하는 파일 관리 프로그램이 안에 무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벤터라는 제품 자체가 뭐 3D만 포커싱이 된 거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4개의 제품이 통틀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캐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장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은 오토데크 쪽에서 몇 년 전에 계속 이제 디지털 프로토타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디지털 프로토타입의 그런 정의 부분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전반적인 설계 프로세서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 쪽에서는 간단하게 제가 뭐 일부 특정 제품을 좀 넣어가서 그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구현하는 부분인데 사실 뭐 어떤 일반 제조업체에서 이제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 기본 2D에 대한 베이스는 필요하실 거고, 그 다음에 2D에서 이제 3D 쪽으로 가고, 세 번째 보시는 도면 관리 쪽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디자인이나 그런 프리 컨셉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고객분들에게 시연이 필요한 CG에 대한 그런 리얼 렌더링에 대한 슈페이스라는 제품도 있고, 그걸 또 나중 설계가 끝나고 나서 이제 고객분들에게 매뉴얼을 배포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제작하고 수 있는 퍼블리셔, 또 설계 단계에서 예측치 못한 그런 해석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비선형 해석 및 구조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알굴이라는 제품이 또 새로 들어와 있어서 오토데크 쪽은 이런 전반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필요한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툴로서 설계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런 전 제품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설계 프로세스를 만들어간다. 뭐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한번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그 한 2년 전에 그 지식방송 시작할 때 첫 방송 중에 그 하나가 이제 오토데스크에 네. 디지털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토픽으로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오토데스크가 유리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다가는. 왜냐하면은 네. 옛날에는 이런 정도 하려면 이제 워크스테이션급들이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오토캐드는 PC
그쪽 베이스를 계속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PC가 굉장히 이제 막강해지면서 이제 오토데스크도 이제 같이 성장을 해서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PC에서도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마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뭐 세부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 설명이 좀 들어갈 텐데요. 뭐 디테일하게 직접 데모나 어떤 동영상으로 시연하는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은데, 뭐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히 PT로만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 뒤쪽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오토캐드 쪽하고의 그런 통합성, 또는 파일이나 문서에 대한 관리 부분, 또는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대한 설계 부분, 또 특정 이제 플라스틱 제품 설계를 위한 그런 펑션 기능, 또는 판금 쪽을 많이 사용해서 쓰는 그런 시트메탈 쪽, 그 다음에 뭐 조립품이나 어떤 해석에 대한 동적 시뮬레이션 부분이 좀 필요하신 부분 쪽하고, 아까 얘기 드린 몰드 쪽, 뭐 라우팅이나 데이터에 대한 운영성, 이런 부분을 뒤에서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시게 되면 아까 오토캐드와의 통합 부분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업체분들 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3D 캐드 쪽을 도입할 때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기존에 갖고 계신 도면들이 수백만 장들이 다 오토캐드 파일이나 페이퍼 정도로 존재를 하고 계세요. 그러한 데이터를 이제 다 3D로 변화를 하고자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으신데, 그나마 좀 제가 인벤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인벤터 쪽에서 좀 강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존 데이터에 대한 2D 데이터를 빠르게 3D 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제가 인벤터 데모를 할 때도 보면 캐드에서 간단히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인벤터 모델링에 대한 스케치로 들어가고, 그거를 뭐 간단히 3D 모델링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현재 인벤터에서는 인벤터 2009 때부터 좀 지원이 되긴 했는데, 자체적인 IDW라고 하는 도면 파일 포맷을 지원을 하다가 현재는 그 오토캐드에서도 오픈이 가능한 DW를 인벤터 기본 도면 템플릿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 모델링을 작성하고 그 2D로 내렸을 때 그 연관성이 유지가 될 뿐더러 그 DW로 작성된 도면을 다른 오토캐드 사용자에게 주시더라도 그 파일을 오픈해서 보시거나 수정이 가능하시다는 그런 부분으로 1차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조 부분에 이제 문서 관리 쪽이신데, 아마 뭐 3D 모델링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조립품을 구성하고 거기도 뭐 간섭 체크라든지 또는 설계 단계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시제품을 제작하지 않고도 검토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되실 텐데요. 그에 맞춰서 뭐 불필요하게 제조 쪽에서 많이 필요한 뭐 부품 리스트라든지 뭐 재료 리스트 같은 거를 기타 중소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엑셀을 통해서 매뉴얼로 많이 작업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뭐 인벤터뿐만 아니라 3캐드의 장점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조립품에 대해서 비용을 자동 산출한다든지 거기에 도면 제조를 오토캐드보다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뭐 전문 해석 툴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 드렸던 프로페셔널의 그런 해석 모드를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설계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뭐 DWF라고 하는 그런 파일 포맷을 통해서 뭐 외부 설계 데이터로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설계 데이터 공유라는 거가 이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네. 이거 마저 설명을 해 주시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펑션 기능 쪽 부분인데요. 현재 인벤트 2011에서는 파트 모델링을 할 때 뭐 명령어에 대한 클릭 부분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게 화면상에서 뭐 명령어를 클릭해서 돌출이라든지 컷아웃이라든지 그런 걸 직관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마 오토데스크에 같은 오토캐드 제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인벤트의 그런 스케치 방식도 거의 오토캐드화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라인을 그리거나 뭐 동적 입력을 입력해서 직관적으로 스케치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거의 향후 제 생각, 뭐 제 바람이긴 하지만 오토캐드가 인벤트 안에 편성이 되지 않을까, 뭐 이건 제 바람이고요. 그런 쪽으로 스케치 모델링이나 이루어지고, 각각의 뭐 두 번째 보시는 샤프트나 베어링 뭐 이런 펑션 기능을 사용해서, 물론 과거 타캐드에 있던 그런 펑션 기능들을 가져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설계자가 기존의 편람을 찾아갖고 설계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인벤터 자체에서 가령 베어링에 걸리는 부하 하중이라든지 샤프트를 설계할 때 편심에 대해서 어떤 부하가 걸릴지 그런 거를 미리 예측해서 모델링 하실 때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게 바로 스캐드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대한 활용 부분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2010대부터 좀 펑션 기능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는 공면도 많이 들어가고, 상부, 하부에서 캐비티 코어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좀 디자인 업체들 같은 경우 많이 요구를 합니다. 물론 지금 앞서 보이시는 알리아스 디자인 포 인벤터라고 하는 제품은 뭐 인벤터 안에 포함된 제품은 아니지만 별도 판매되는 모듈이긴 하지만 오토캐드에서 보시는 그 기준모에서 땡기는 그런 부드러운 서피스 공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벤터가 미드렌지급 중에서는 좀 서피스가 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 지금 알리아스포 인벤터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인벤터와 같이 연동이 되면서 부드러운 공면이나 서피스 공면을 쉽게 작업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거는 올해 2011에서 이제 디자인 쪽 공략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네요, 이제. 네,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능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 엔지니어들도 공부할 게 더 많아지고요. 더불어 고객분들도 새로운 기능을 빨리빨리 접하려고 하는 기회가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 하이엔드 캐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요즘에 이제 복합재 같은 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일반 거만 이렇게 배우고 나가니까 앞으로는 이제 아까 그 플라스틱이나 몰드 이런 것처럼 네. 그 재료가 변하는데 이제 옛날 그냥 그 메케니컬 캐드만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나가니까 네.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업체에 가시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업체에 들어오시는 신입사원분들이나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딱 오시게 되면 저도 그분들 접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이 3CAD는 학교에서도 많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많이 접하세요. 다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미리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많이 습득을 하고 오시는데 실제 그렇게 배워오신 펑션 기능들이 실제 현업 쪽에서는 많이 활용을 못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회사 특성에 맞춰서 뭐 플라스틱을 제작한다든지 또는 몰드 성형 같은 경우 할 때는 어떤 거기 그 회사만의 노하우도 있겠지만 특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교육용 쪽에서 좀 많이 부족한, 좀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펑션 기능 같은 경우도 사실 업체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자 하는 거는 설계를 해서 그 설계된 데이터를 출도하는 부분인데 사실 학생분들은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까지는 아직은 다 못 배우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물론 현업에 나오시게 되면 직접 배우시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교육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다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이제 그 외국의 스탠다드 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좀 인류 기업이 되려면 이제 중소기업들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료, 매트리얼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것들은 좀 관심이 아직 없어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 회사의 노하우가 사실은 도면이 아니라 그렇죠. 아까 그 재료에 대한 처리나 뭐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인데 네. 그냥 도면에 너무 그 매달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립품 설계라 요거는 어떤 것입니까? 이쪽으로 뭐 실제 동영상을 보시면 좋으실 텐데, 네. 뭐 조립품 쪽에 보시면 뭐 2011에 그런 새로운 기능 쪽 중에 하나인데, 뭐 간단하게 뭐 가장 그 장비 쪽에 많이 쓰신 뭐 프레임 앵글 설계라든지 그런 거는 뭐 간단하게 스케치 라인만 통해서 각각 필요하신 프로파일을 쉽게 제작하시고 향후 수정이나 그런 변경이 필요하실 때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인벤터 2011에 제가 좀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의 그 파트들을 불러와서 조립하는 부분 쪽에서 가령 조립할 때 이제 손이 좀 많이 갔어요. 뭐 플래시 메이트 해갖고 구속 조건, 뭐 저도 고객한테 이 파트가 조립이 될 때는 움직이지 못하게 가려면 실제 볼트를 체결하듯이 그런 구속 조건을 얘기를 드렸는데
최소 2가지 이상의 그런 조립 조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1 때는 이런 구속 조건에 대한 부분도 직관적으로 좀 화면상에서만 드래그를 통해서 조립할 수 있는 기능이 좀 펑션 기능이 들어와 있고요. 인벤터가 좀 번외긴 한데 인벤터에 이제 하반기 때 좀 출시된 AIF라고 하는 공장 팩토리 자동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수십만 개의 그런 라지 어셈블을 하나의 툴에서 운영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현재 64비트의 그런 OS나 환경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아무리 좋은 퍼포먼스의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계자분이 조립품을 어떻게 구성하냐 아니면 그 구성된 조립품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뭐 전체 조립품을 다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미비하겠지만 서브 조립품을 더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러한 부분을 사실 인벤터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뭐 나비스웍이라든지 이런 운영되는 툴들을 통해서 같이 데이터가 연동돼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조립품의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잠깐 설명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는 그 3D 데이터는 무거운데 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갖고 오는 거는 굉장히 그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푸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 설계자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실제 뭐 한 2만 개, 5만 개 되는 큰 라지 어셈블 인라인 장비 같은 경우 그 장비를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하고 한번 여쭤보면 사실 뭐 본인이 설계한 당신이 설계하시는 부분은 요만큼의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요걸 설계하시는 전체 레이아웃을 보고 다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세요. 그래서 진짜 PC가 힘겹게 돌아가지만 큰 라지 어셈블을 어렵게 띄우십니다. 뭐 옛날 하이 버전 쓰실 때는 뭐 한번 오픈해서 띄워놓고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시면 그래도 아직 뜨고 있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있는 그대로 어떤 분들은 뭐 볼트라든지 와셔라든지 실제 리얼하게 다 삽입하신 분도 계시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뭐 약간 수정 편집이 좀 필요할 뿐더러 큰 라지 어셈블이 당장 필요 없게 되면 그걸 하나의 파트화 시켜서 심플리화 시켜갖고 전체 그 어셈블에 참고할 수 있게 그렇게 오픈하는 방식의 그런 옵션 부분을 좀 적용하신다고 하면 뭐 무리가 되겠지만 전체 어셈블에서 설계하기 위한 컨셉을 좀 띄워서 보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3D 데이터를 이제 약간의 아주 간단한 뭐 모캅 데이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이거 다 보여주려면 뭐 그렇죠. 기계의 제한이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뭐 가령 서브 조립품이 뭐 부품수가 한 뭐 500개다 아니면 300개다 200개다 이렇게 서브 조립품이 나눠져 있으면 당장 외곽에 대한 표면만 필요하실 때는 그거를 그러니까 500개의 그런 부품 조립품 자체를 하나의 단품화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 그 단품을 다시 조립품으로 변환시켜서 설계자가 원하는 수정 부분을 보실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으로 점점 아마 3D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펑션 기능을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벤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뒤늦게 좀 기능이 들어온 터라 아직 고객분들이 많이 그런 인지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하나의 툴로서 다 완성을 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많이 조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부분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해석 쪽은 지금 인벤터 프로페셔널 쪽에서만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인벤터 내부에는 메카니컬 같은 경우는 이 기계 요소에 대한 2D에 대한 해석 부분이 지원이 되세요. 가령 메카니컬을 국내에서도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을 보시면 단순히 뭐 샤프트라든지 안에서 캠 설계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걸 3D 쪽으로 갈 때 지금 인벤터 프로페셔널 쪽에서는 처음 아마 해석 부분이 들어온 게 엔시스 때문에 그 기본 모듈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엔시스의 그런 단품 구조 해석에 대한 부분이 처음 기능이 펑션 기능이 들어와 있고요. 단순 구조 해석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동적인 시뮬레이션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솔리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그 동적 해석에 대한 시뮬레이션 부분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기초적인 장비 설계 쪽에서 필요한 구조 해석 정도는 프로페셔널 쪽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온 부분이 그 3G라고 하는 그 범용 해석 프로그램인데 그 3G가 또 오토이프 쪽 인수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단품 해석만 되던 그런 모듈 부분에서
조립품 해석뿐만 아니라 그 조립품에 대한 최적화 설계까지 가능한 부분이 현재 인벤터 프로페셔널 쪽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몰드까지 한다는 건 좀 깜짝 놀랐어요. 약간. 몰드 쪽은 작년에 이제 그 정식 출시되기 전에 네. 모듈이 별도로 뭐 랩 자료실로 올라와서 출시가 되긴 했는데요. 몰드 부분 쪽은 아마 저기 현재 그 오토데코 쪽에 몰드 플로어라는 제품이 재작년에 인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사출 상용 해석 쪽에는 몰드 플로어가 가장 인지도가 좀 많이 돼 있고 네. 실제 자동차 쪽이나 그런 대기업군에서 많이 판매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몰드 플로어의 그런 기능들 포함해서 이 툴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해석에 대한 디테일한 전문 해석 쪽이 아니라 어떤 몰드 해석을 필요로 하는 캐비티 코어나 모델링 쪽을 산출을 해서 자동으로 거기에 대한 툴링이 만들어지기 위한 어떤 툴킷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기본 모듈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몰드 플로어라든지 전문 해석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넘겨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D에서 3D가 되면 이게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네. 뭐 파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사용자들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제공을 줄 수 있는데 메카트로닉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설계자가 대부분 뭐 업체분들이 뭐 연구소, 기계 설계 또는 전장 설계 이렇게 좀 나눠져 있긴 한데 전장 쪽에서도 많이 쓰시는 캐드들이 일부 있으세요. 오토데코 쪽도 있고. 근데 인벤터 같은 경우도 사실 연구소 쪽이나 기계 설계 쪽에서 이제 그 메커니즘을 설계를 하고 나면 전장 쪽에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케이블 하네스라든지 그 기구 공학적인 부분을 좀 제어를 하실 텐데요. 각각의 데이터들이 그렇게 그 전장 설계 쪽의 데이터 부분이 아마 3D 쪽하고 같이 통합해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인벤터라는 제품하고 오토데코 쪽 일렉트리컬이라고 하는 전장 설계 쪽 제품하고 호환성 부분을 제가 좀 표현을 했고요. 아마 그렇게 내부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대한 통합성을 가져가는 게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BIM 쪽 같은 경우는 현재 건축 건설 쪽에는 많이 알려진 오토데코 제품들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 커튼홀 쪽이나 아니면 안에 들어가는 패밀리 쪽 구성할 때 보시면 그러한 설계 부분이 어떤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디테일 설계 부분이 좀 힘드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한 부분을 가령 인벤터로 그런 디테일에 대한 설계 데이터를 완성을 해서 저기 BIM 쪽에서 빔 쪽에서 운영될 수 있는 데이터를 내보내 주시면 그쪽에서 또 데이터를 인벤터 데이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공익성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좀 데이터 관리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에 네. 데이터 교환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인벤터가 대부분의 3CAD가 아마 서로 이중 CAD 간의 그런 데이터를 서로 교환할 때 보시면 아직까지도 RGS나 스텝, SAT 그런 표준 규격 파일로 많이 공유를 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런 업체 쪽에 중립 파일로 좀 변화를 해주세요 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인벤터는 다양하게 좀 카티아 V4 소프트 5, 솔리드웍 이런 각각의 데이터들을 변환 없이 다이렉트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장성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과거 예전 이런 트랜스레이터 같은 경우는 고가의 그런 비용으로 이제 구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인벤터 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때 좀 저희가 많이 접근을 했던 부분이 이제 그 자동차 쪽의 업체들 같으면 대부분 카티아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카티아 같은 경우를 뷰잉하기 위해서 어떤 뷰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데 사실 그 뷰어 프로그램이 좀 고가의 비용을 주다 보니까 가령 이런 부분이 다이렉트로 오픈이 된다고 하면 인벤터도 어떨까 그런 검토를 많이 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현재 인벤터에서 지원되는 이런 확장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환이 필요 없이 더미 형태가 되더라도 오픈이 가능하시고 어떤 더미 형태로 들어온 구성 파일에 대해서도 그 퓨전 테크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홀의 위치라든지 모형에 대해서 변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아마 이런 기능은 조금 더 발전이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타겟 파일도 직접 오픈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정 부분도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을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 이거 이제
뷰어 개발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골치 아픈 작업이에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냥 야 이거 그 간단하지 않을까 이러는데 저도 이게 한 십몇 년 전에는 그 뷰어 사러 전 세계를 돌아다닌 적이 한 번 있는데 뷰어가 이제 카티아 뷰어라는 게 엄청 고가여가지고 맞습니다. 예 이제는 뭐 좀 많이 이제 공짜로 주는 건가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뷰어가? 뷰어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인벤터 내부에 이제 오픈하실 때 보면 확장자 부분을 다 지원을 합니다. 다이렉트로. 그래서 물론 제가 100%라고 얘기는 뭐 못 드리긴 하지만 뭐 대부분의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오픈한다는 자체가 아마 캐드 간의 그런 부분에서 가장 메리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데이터 오픈 부분은 저도 진짜 반기던 부분이었고 사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아마 외산의 그런 트랜스레이터를 별도로 도입해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오토데스크 인벤터 활용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좀 이제 화면이 많이 저기 좀 작아가지고 네. 그런데 좀 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인벤터 활용 부분, 뭐, 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설계자분들은 어떤 툴을 사용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툴을 얼마만큼 사용하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정 제품을 어떤 홍보하기보다는, 그 3D CAD를 도입했을 때 그 툴을 사용자에 맞춰서 아니면 회사 내 프로세스에 맞춰서 잘 활용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인벤터 같은 경우도 과거 사실 도입을 많이 했다고는 치지만 사실 캐드의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인벤터 활용 부분이 좀 적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벤터를 만약에 지금 뭐 배우고 계신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이제 도입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제 생각 같아서는 뭐 타캐드도 마찬가지지만 인벤터나 어떤 3캐드를 쓸 수 있는 환경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이 가장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회사에 맞게 뭐 기본 템플릿 작성을 좀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요. 뭐 부품 같은 경우도 각각의 뭐 회사 내 사용되는 매테리얼 재질 같은 뭐 S45C라든지 SJ2 같은 그런 데이터에 대한 물성치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조립품 같은 경우도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 표준화를 좀 많이 잡아놓으세요. 가령 우리가 뭐 샤프트나 어떤 홀에 대한 끼워 맞춤 공차를 주듯이 부품의 조립에 있어서도 뭐 기준이 되는 거는 베이스 플레이트다. 거기에 얹혀지는 파트식으로 그런 표준을 잡는다든지 도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사용하시는 오토캐드 2D 도면이 있기 때문에 3D하고 2D하고 분리가 되게 되면 사실 도입하는 의미는 별로 없으세요. 왜냐하면 뭐 어떤 분들은 모델링도 따로 해야 되고 도면도 또 작성해야 되고 이중 작업이 아니냐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모델링을 작성하고 그 모델링을 바탕으로 도면을 내리시게 되면 사실 나중에 이제 수정 작업이 필요하실 때는 모델링만 수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도면이 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오토캐드에서 뭐 라인 타입이라든지 스타일을 맞추듯이 인벤터 내에서도 도면을 같이 모델링하고 연계할 수 있는 템플릿 작업이 필요하시고요. 황금 같은 경우도 사실 K팩터 값이나 안에 절곡부에 대한 테이블 부분을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뭐 각도별로 밴딩 부분이 얼마 가는지 그런 밴딩 테이블을 작성하셔야지만 판금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템플릿 작업이 일차 필요하고요. 어떤 사용자가 가져가든지 사용할 수 있게 그런 환경 부분을 구축하는 부분이 가장 일차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뒤쪽에 다 얘기를 해버렸는데 지금 보신 같이 부품하고 조립품에 대한 화면 캡처가 좀 있는데 네. 인벤터 같은 경우는 뭐 부품이나 모델링 쪽에 보면 색상이나 조명, 재질에 대한 설정 부분이 들어가 있으세요. 그래서 자유롭게 여기다가 회사 내 사용되는 등록되는 재질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네. 해석 부분이 굳이 필요하시지 않다고 하면 재질 정의에 대해서는 간단한 밀도 부분만 정의를 내리시면 전체 중량에 대한 그런 해석으로 해서 활용이 가능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비주얼한 부분도 많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가령 맥스나 이런 데 사용하시는 HDR 이미지 4차원 방구의 그런 이미지상도 현재 부분에서 세팅을 하셔가고 많이 사용은 안 하시겠지만 어떤 시연되는 자리가 있다고 하시면 그런 배경샷 이미지도 활용하시는 게 좋으실 거고. 아까 볼트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네. 뭐 각
뭐 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변화되면 계정이 이렇게 계속 이력 관리도 되는 거죠. 사실 볼트라고 하는 제품은 인벤터나 오토캐드 이제 무료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도면 관리라기보다는 파일 관리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이제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수정에 대한 이력 부분은 이제 리비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현재 볼트에서는 그런 파일들을 관리를 하고 리비전보다는 버전 관리를 좀 합니다. 가령 설계자가 한 번 수정을 했냐, 두 번 수정했냐 그런 이력에 대한 데이터가 쭉 남게 되고요. 실제 설계 단계에서 얘기하는 리비전에 대한 뭐 출도에 대한 수정 부분이다. 리비전 마크가 들어가는 부분 쪽은 아마 그 볼트 윗단계에 있는 볼트 프로페셔널 쪽이나 전문 PDM 툴을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 오토데스크 인벤터 활용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네. 그 사실은 그 벤더들이 저는 이제 뭐 설계를 하다 벤더 쪽에도 일을 해봤는데 벤더에서만 있는 사람들은 네. 설계자 사용자들 이해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설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한 70, 80%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다가 조금 개정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거를 찾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새로 그린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인벤터나 이런 거가 활용도가 좀 높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네. 뭐 사실 업체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뭐 우리는 너무 바빠서 시간도 없고 네. 뭐 이거를 따로 사실 큰 대기업 같은 경우 별도 TF팀이 조성이 네. 돼서 판매업체에 대해서 컨설팅도 지원받고 네. 하지만 사실 이 툴을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쪽에서는 사실 그런 쪽까지 많이 하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내부 프로세서를 변경 안 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제가 인벤터를 뭐 많이 사용해서가 아니라 사실 오토캐드 기반의 그런 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변환 부분은 조금 더 타캐드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네. 제가. 그 질문을 많이 생각해주고 쪽지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금 쪽지가 좀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네, 그리고 가장 뭐 파트너 조립품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도면 작업 쪽이신데 사실 저희 업체도 이제 판매 고객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표준 도면 작성을 위한 펑션 기능을 좀 교육하기 많이 힘드세요. 왜냐면 이제 CAD에서도 도면 작성을 하기 위해서 타입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CAD에서 세팅되는 만큼이나 인벤터에도 세팅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 가령 뭐 레이어를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또는 폰트 구성이나 뭐 이런 값들을 많이 설정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뭐 아직까지는 저도 뭐 책을 몇 권 내긴 했지만 디테일하게 다 설명하기는 너무 내용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이런 건 이제 인벤터를 도입하시면서 뭐 저희 인벤터 지원하는 엔지니어 쪽이나 판매업체 쪽에 좀 문의하시면 템플릿 구성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잡고 갈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분들도 반드시 이런 걸 잡고 시작을 해야지만 원활하게 3캐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활용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제너럴하기 때문에 뭐 다 설명을 여기서 한 데서 또 자기에게 딱 맞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것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면은 또 도면 같은 경우 아까 템플릿 쪽도 뭐 아까 같은 경우 이제 스타일 쪽이었는데 사실 뭐 회사에 맞는 뭐 A4, A3, A1, A2 이런 용지에 대한 설정 부분도 좀 들어가야 될 거고요. 네. 또 뭐 오토캐드 블럭을 사용하듯이 자주 쓰는 기호라든지 그런 세팅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인벤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이 각각의 용지 설정이나 뭐 표제란 쪽 또는 자주 쓰는 스케치 블럭이라든지 기존에 오토캐드에 사용되는 블럭 부분도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아마 갖고 계신 기존 데이터 활용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작성되는 펑션 기능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판금 같은 경우는 판금이 좀 제일 좀 업체분들이 좀 많이 하실 텐데 실제 판금을 주로 쓰시는 업체분들은 이 시트메탈 쪽을 많이 활용하세요. 근데 저도 너무 궁금해서 현업 쪽에 좀 많이 물어봤었는데 실제 뭐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그 판금 절곡부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 요 판금 데이터 부분 쪽은 각 업체마다 세팅 부분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한 업체에 대한 데이터를 드린다 쳐도 그 업체가 갖고 있는 판금에 대한 가공 기기라든지 또는 접는 각도나 재질에 따라서 많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만약에 제대로 판금을 활용하시고자 한다고 하면 뭐 가령의 접는 밴딩률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 장비에 대해서 테스트가 한 번씩은 필요하시고요. 그렇게 테스트가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벤트에 입력을 해주시면 차후 이제 새롭게 설계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금에 대해서 제품을 직접 도면을 만드실 수도 있고 현장에서 가공이 가능한 뭐 펼쳐지는 그런 시트 메탈의 도면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꼭 판금을 활용하신다고 하면 이 절곡 테이프를 활용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시고요. 사용자 쪽이나 응용 프로그램 옵션 같은 경우는 법령으로 좀 표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개개인별로 뭐 난 단축키를 이런 걸 사용하겠다 저런 걸 사용하겠다고 나중에 바꾸실 수도 있지만 회사 내에서는 이런 걸 표준으로 하나 잡아서 최초 세팅 부분을 다 통일화시키는 게 아마 표준화 쪽이지 않을까. 근데 요런 거 오토데스크 활용의 이 세팅은 네. 누가 주로 합니까? 그 현업에서는 현업 쪽에서는 상당히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초기 아마 도입 시 검토했던 TF팀들이 좀 예. 가장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좀 많이 활용을 위해서 구축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표준화하는 매뉴얼을 많이 만드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놓고 교육하기는 힘드시기 때문에 매뉴얼을 배포한다든지 또는 대부분의 판매업체 쪽에서 이런 기본 표준화 쪽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뭐 따로 공부하시거나 처음 접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하신 부분이지만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떤 회사들도 이렇게 장기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저기도 아니고 네. 이제 가급적이면은 모든 솔루션이 오래 교육을 받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한때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있잖아요. 교육 받으러 가면 쉬러 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아직도 뭐 고객분들은 뭐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신데 뭐 저희 자체 교육장에서도 항상 뭐 매달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얘기를 드려도 사실 업무가 너무 바쁘시거나 거리가 멀어서 오기 힘드신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 업체 주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하고 문의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 교육 부분은 좀 더 지방서부터 해서 다 필요한 부분이 많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대부분의 업체나 인터넷 쪽에 좀 찾아보면 과정은 좀 나와 있는데 인벤터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과정은 아니세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교육 부분도 뭐 가급적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검색을 해보시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토데스크 인벤토의 그 2D 드로잉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아까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인벤터에서 작성된 도면이 DWG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오토캐드의 그런 DWG 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링을 하나 생성하고 그걸 2D 도면 작성하시다 보면 확장자가 DWG, 단순히 확장자만 DWG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DWG 작성된 2D 도면 자체를 만약에 타업체, 뭐 협력업체 쪽에서 우리는 오토캐드 2011만 있어서 그 파일을 오픈하실 때 바로 다이렉트로 오픈이 가능하시고요. 예전에는 이거를 뭐 다른 이름 저장이나 변환을 해서 캐드 객체로 변환을 해서 직접 주기도 하셨는데 사실 제 바람이라고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DWG, 인벤터 DWG를 캐드에서 오픈되지만 사실 그 외국하고 저희하고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하듯이 뭐 실적 개념의 그런 설계가 아니라 그 배치 영역에 대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3D 캐드의 그런 개념으로 많이 설계를 하시는데 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모형 공간에 나오는 그런 실적 개념으로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을 오픈하실 때 이제 배치 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좀 어색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의 조금 더 활용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 다이렉트로 그 DWG를 공유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 뭐 가공업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직 오토캐드 2010을 쓰기도 하고 더 내려가면 R14도 많이 쓰시는 데가 있으세요. 그런 데서는 사실 상위 버전 캐드 파일을 오픈하실 수도 없고 보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실 때 그 인벤터에서는 그 하이 버전 저장에 대한 다운그레이드 저장이 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옵션 부분을 주신다면 뭐 그런 하이 버전 쓰시는 가공업체들도 원활하게 오픈이 가능하신 부분이고 뭐 이걸 단품화시켜서 하나씩 변환하실 수도 있지만 일괄 변환할 수 있는 게 인벤터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용의 부분들은 저기하고 이제 다음 부분은 간단하게 오토데스크 인벤토 팁앤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몇 가지 좀 안 되는 사항이긴 한데요. 네. 제가 그 고객분들 지원하면서 좀 많이 문의받은 사항 중에 하나 몇 가지를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파일명에 대한 변경 부분이 들어가는데 네. 사실 그 수십 개의 파트나 조립품을 구성하시다 보면 처음부터 파일명을 정의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설계하신 분들은 뭐 이게 브라켓이다 아니면 뭐 서포트다 이런 식의 뭐 간단한 네임으로만 정의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뭐 ERP하고 연계가 된다든지 또는 도면 관리 쪽 하국에서 파일 체번호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CAD 같은 경우는 뭐 이름만 그냥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 인벤토뿐만 아니라 3CAD 자체가 이제 그런 파일네임 바꾸는 게 단순히 파일 확장자명 뭐 파일명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탐색기상에서 바꿨을 때는 뭐 서로 간의 링크가 깨지거나 그렇죠. 아니면 조립품상에서도 파일네임을 바꾸면 다음 오픈시 뭐 파트를 찾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벤트에서는 그 디자인 어시스트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사용해서 파일네임을 좀 바꿨었습니다. 근데 쉽게 화면상에 조립품을 띄워놓고 파일네임을 바꾸실 때 현재 인벤터 2011에는 그 생산성 기능이라고 해서 구성 요소 저장 및 대치라고 하는 기능이 있으세요. 네. 아마 뭐 기존에 2011을 사용 안 하시던 분들은 이런 걸 뭐 매크로 쪽이나 좀 그런 걸 활용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기본 기능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이 펑션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조립품의 링크 관계도 유지가 되면서 파일에 대한 내용을 쉽게 바꾸실 수 있는 팁이라고 제가 하나 구성을 해봤고요. 네. 근데 일단은 네. 좀 고참 좀 어드밴스 사용자들은 네. 처음에 들어갈 때 그 네임 컨벤션을 잘해야 되겠죠. 나중에 고치면 또 골치 아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이 많이 가죠. 예, 그래서 그 도큐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참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건 요거는 이제 그 아마 뭐 모델링 스케치나 아니면 2D 도면 쪽은 자동 취소 기입이라고 있는데 사실 뭐 3CAD의 장점이 어떤 거를 자동화한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일 수가 있는데 사실 스케치된 프로파일을 자동으로 취소 기입할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깔끔한 취소 기입법이 안 나오세요. 네. 실제 원에 대해서 어떤 커넥터에 대한 핀이 들어가는 포인트점을 지정을 하시더라도 요거 디멘션을 많이 매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니까 자동 취소 기입으로 하자. 딱 클릭하시면 아마 위쪽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막 취소가 되거나 각도 표현되고 막 중구난방으로 되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뭐 간단한 뭐 펑션 기능이 제공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작성 부분에 대한 팁이죠. 그 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점 포인트에 대해서 뭐 십자선의 그런 구성선을 하나 구성해 주신 다음에 자동 취소 기입을 클릭하시면 지금 하단 부분 보이시는 것 같이 깔끔한 취소 기입이 나오고 실제 이런 거는 몇 분 정도의 그런 설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지금 매겨진 디멘션 같은 경우는 나중 2D 도면으로 내렸을 때도 요 표현된 디멘션이 그대로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설계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죠. 이게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것은 오토캐드 객체 복사해서 넣기. 이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좀 실수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한 업체 분이 문의를 하셨어요. 제가 어떤 다른 업체 쪽에 이제 뭐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뭐 인벤트의 장점이 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부품은 진짜 손바닥만한 조그만 파트였는데 가공되어 온 도면이 갑자기 손바닥보다 25.4가 큰 모델링으로 제작이 돼서 왔다고 한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어떤 펑션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뭐 체크하지 못한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 설계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실 때 스케치에 대한 부분이 가령 캐드상에서 단위 없음으로 해서 유니트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가령 뭐 제가 미리를 원했는데 인치계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 이제 붙여넣을 때 간단한 옵션 부분에서 단위계를 미리로 설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갖고 설계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실제 유니트 단위 바뀌는 부분도 이 옵션을 사용하시면 쉽게 바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상당히 뭐 이건 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어떤 블로그나 뭐 이런 거 운영하셔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좀 네.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알겠습니다. 거의 다 시간이 저기 됐습니다. 네, 요거는 뭐 참고 사이트인데요. 네, 이제 오토데스크 쪽 인벤터 관련된 커뮤니티하고 네. 뭐 국내에서도 커뮤니티 중에 인벤터 사랑이라고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나열된 부분은 이제 오토데스크 쪽에서 지원되는 그런 웹사이트 형태라서 추후에 어떤 자료라든지 뭐 오류에 대한 부분 아니면 문의사항이 필요하신 경우는 이 오토데스크 쪽의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좀 더 원활한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다고 해서 마지막에 참고되는 사이트 부분 쪽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오토캐드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제 이번에는 한번 인벤터로 네. 한번 좀 넘어가 보면 어떨까? 미래를 위해서. 일단은 오토캐드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마 캐드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토캐드에 투자할 비용에서 약간만 추가를 더 하신다고 하면 인벤터로 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 뭐 그렇다 해서 3D 캐드를 꼭 가야 되는 업체분이 아닌데 뭐 굳이 인벤터를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하시기는 좀 뭐하긴 한데 3D 캐드를 도입하고자 하시거나 아니면 검토를 하시고 또 좀 더 원활히 활용을 하고자 하신다고 하면 인벤터라는 제품도 좋은 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근데 왜 하고 사람들이 3D를 뭐 안 갈까요? 2D에서 3D로? 일단은 뭐 3D로 갈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죠. 뭐 실제로는 장비를 하나 한다고 해도 캐드에서는 간단히 무브나 스트레치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인벤터나 3D 캐드 쪽에서 보기에는 일일이 그 부분을 다 모델링을 하고 또 도면을 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접근하실 때 그런 부분이 가장 염두가 되시기 때문에 접근이 좀 힘드신 것 같고요. 저는 뭐 지금 다우데이터 있기 전에 실제 설계 쪽을 좀 해보긴 했지만 그 설계 업체에 들어갈 때 사실 3D 캐드로 설계 출도해서 도면까지 완성해서 제작이 될까 하는 저도 의구심을 좀 가졌었어요. 근데 실제 들어가서 그 툴을 활용하고 좀 더 원활히 손에 익숙하다 보니까 실제 3D 캐드만으로도 설계 출도하고 시제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부분에 확신을 좀 봤었고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그러니까 약간 그게 도면 중독증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 때는 이제 캐드가 없었기 때문에 도면을 그렸어요. 그러다 이제 캐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캐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중독증이 없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캐드가 있었을 때 이제 한 사람들은 네. 현업에 있는 분도 이런 생각을 해요. 캐드로 데이터를 만들어 갖고 오지 않으면 생산할 수 없다. 근데 그 캐드가 없던 시절도 다 생산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참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인터넷이 갑자기 나가면 일을 아무것도 못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이건 뭘 해야 되지? 이러는데 사실 인터넷 없을 때도 살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캐드도 약간 그런 중독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도 사실 캐드를 뭐 길게 써보진 않은 거지만 캐드를 좀 쓴다고 뭐 학교에서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개 했는데 예전에 오토캐드 처음 쓸 때 뭐 삼각법으로 이렇게 작도하는 부분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캐드가 주는 베네핏이 있고 인벤터로 갈 때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으세요. 제가 인벤터로 오토캐드에서 인벤터로 전환할 때 사실 도면 같은 경우는 뭐 정면도 가져오면 우측면도나 평면도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벤터를 한 몇 개월 쭉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페이퍼 도면을 볼 때 작도법이 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삼각법이 제대로 나왔나? 그런 의구심도 좀 그게 가지긴 이제 했는데. 그 중독이 된 거예요, 약간요. 그래서 이제 자, 오늘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사실 오늘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시간을 45분을 할 양은 아니었는데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김상은 님이 이런 쪽지를 보내셨어요. 혹시 오토캐드 외에 캐디안이나
WCAD, 저스트CAD 등 다른 CAD 프로그램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얘기하신 이제 오토캐드 외에 이제 2D를 작성할 수 있는 캐드 부분 쪽이신데요. 사실 오토캐드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오토캐드를 DWG 파일을 같이 지원하세요. 뭐 물어보신 그 캐디안 쪽이나 DW 캐드도 많이 지원을 하는데 네. 우선 어떻게 보면 이종 캐드 간의 그런 호환성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작성된 DWG를 만약 오토캐드 그런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오픈하실 때 보면 그 표준화된 규격품이 아니라고 하는 문구가 뜨세요. 뭐 그거는 자사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네.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뭐 캐드 객체에 대한 오류 부분은 이제 오토캐드 쪽에서 보장을 못한다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부분이 뭐 오토캐드 내에서도 상업용, 교육용 이런 부분이 좀 나눠져 있긴 하세요. 근데 뭐 타캐드 간의 호환성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측치 못한 오류 부분이 나오실 수는 있으시죠. 네. 그 다음에 김재철님께서는 인벤트는 하이 버전으로 저장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아마 모든 3D캐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텐데요. 네. 현재로서는 오토캐드가 참 장점인 게 하이 버전을 다 다운그레이드해서 저장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많은 메리트 부분이 있는데 사실 3D캐드에서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이제 뭐 아까 얘기 드렸던 중립 파일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특성 부분을 다 가져가지 못하세요. 네. 그리고 뭐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2011에 만든 거를 2010이나 2009에서도 오픈이 되면 좋을 텐데 현재로서는 제가 그런 어떤 캐드든 3D캐드 쪽에서는 다운그레이드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향후 이런 부분이 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도 바라던 펑션 기능 쪽이기 때문에 네. 이모빈님께서는 이제 좀 독담을 해주셨는데 인벤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기계 분야에서는 그다지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응용할 용 사례와 앞으로 인벤터의 발전에 대해서 뭐 여기까지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과거 처음 제가 아마 인벤터를 공부하고자 할 때도 사실 인벤터 5.0 때 나온 책이 2권인가 있어서 그걸 예, 사서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있다 보면 이제 그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내용 부분에 대한 공부할 수 있는 교재 부분이 사실 많이 부족했었어요. 근데 점차 인벤터 같은 경우도 상위 버전 올라가면서 뭐 업체분이나 아니면 그걸 책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활용되는 책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되겠고 실제 업체분 쪽 활용하는 부분은 아마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판매된 그 고객사를 통해서 아마 그 사례를 찾으시는 게 가장 빠르실 것 같고요. 실제 뭐 리얼하게 각 업체를 지원하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더 문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른성님은 타 업체의 3D 도면에 대해서 호환성이 어떤지요라고 좀 약간 막연한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부분은 아마 뭐 기타 인벤터 외에 이제 타 3D 캐드에서 작성된 2D 도면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아직까지는 서로 간의 그런 도면 파일 공유는 아마 어떤 캐드든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가령 인벤터가 만든 도면이 타캐드에서 오픈이 되는 거나 그럼 타캐드에서 만든 2D 도면 자체가 인벤터에서 오픈되는 건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뭐 그런 파일을 각 그 3D 캐드마다 이제 도면을 DWG나 DXF로 변환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하세요. 박경화님께서는 인벤터가 오토캐드와의 호환성이 좋은 게 큰 장점인데 오토캐드에서 쓰던 리스프 같은 랭귀지도 호환이 가능한가요? 라고 오토캐드가 또 가장 많이 국내에서 퍼졌던 게 아마 지원되는 리스 부분 때문에 많이 활용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캐드에서 지원되지 않는 기능을 실제 설계자분 쪽에서 리스브로 많이 작성을 해서 활용했던 부분인데 사실 오토캐드의 그런 리스 부분을 인벤터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인벤터 같은 경우도 자체 API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또 앞서 2011 같은 경우 아이로직이라고 하는 펑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각의 파라메트릭이라든지 또는
원하시는 프로그램에 대한 언어를 추가하셔갖고 활용하실 수 있고, 실제 국내에서도 이런 API를 활용해서 뭐 관련 유틸리티라든지 자동화 쪽으로 좀 개발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서드 파티들이 있습니까? 예. 박현아님께서는 이 분야에 뭐 다양하게 다른 캐드도 쓰시는 분이신지, 해석 시 메시를 인벤터에서 오토 외에 외부에서 메시한 파일을 가져오는 지원 가능한 포맷이 뭔가요? 포맷, 아까 얘기 드린 뭐 전문적으로 해석을 가고자 하시면 오토교 쪽에서는 아마 엔시스나 알골 쪽에서 아마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그 인벤터 이제 아까 프로페셔널 쪽에 이제 구조 해석 쪽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3D에 대한 부분 모델링에서 이제 어떤 오토 메시 쪽으로 메시를 쪼개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필요한 부분은 그 디테일한 부분의 메시를 더 쪼갤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떤 파일에 대한 부분을 가져와서 하시기보다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설계자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데이터를 갖고 전문 해석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용 해석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네. 아까 맥락과 좀 비슷한데 김주호 님도 좀 이제 해석 쪽으로 열 유동도 가능한지. 지금 아까 얘기했듯 정적인 구조 해석만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구조 해석에 대한 반품이나 조립품 해석 쪽, 그리고 응력이나 그런 변형량 쪽을 분석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열이나 유동 쪽, 이런 비선형 해석 같은 경우는 아마 아까 얘기 드렸던 알고리나 엔시스, 뭐 이런 전문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설계 툴은 네. 그 해석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제 검증 단계에서는 해석 툴에 있는 그 해석 툴의 보조적인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설계가 보조적인 거지. 네. 그거를 뭐 확정되는 걸 하려면은 전문 툴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해석이 뭐 굳이 정답이라는 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아마 얘기하신 부분으로 전문적으로 가시게 되면 사실 거기에 대한 지식 부분이나 지원도 필요하실 거고, 어떤 CAD에 대한 설계 툴 자체가 그런 부분을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아마 금액 대비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CA 현업에 있을 때 CAC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해석이라는 거가 엔지니어들이 생각하는 해석이 있고, 네. 이제 전문적으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전체 제품으로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게 되고, 네. 궁극적으로는 이게가 해석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누구를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해석이 미래의 결정을 위한 수단이지, 해석이, 이제 사람들은 해석이 되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오해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물성치에서 해석이 다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갭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아마 그런 분도 뭐 설계자분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을 바라시는 거죠. 네. 네, 바람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전문적으로 해석을 요구하고자 하면 뭐 어차피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3D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석을 위한 전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렇죠. 네. 이승호님에서는 그 컨버터를 할 때 3D 형상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다른 텍스트나 파라미터 값도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사실 참 좋은 질문인데. 네, 이 부분이 지금 뭐 아까 트랜스레이터에서 확장성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일단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만약에 타켓에서 작성된 부분도 이제 모델링에 대한 어떤 특성 부분이나 파라메트릭 값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특성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부분 덤 형태로 오다 보니까 사라지세요. 그래서 어떤 뭐 파트에 대한 특성 부분을 다시 재입력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신 부분이고, 파라메트릭한 값 같은 경우 사실 2010까지는 그런 부분에 편집을 하기 위해서 저도 작업할 때 보면 이제 뭐 어떤 홀에 대해서 가공을 이동시키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을 뭐 다시 뭐 픽처를 사용해서 메꿔갖고 다시 뚫고 하는 부분을 좀 활용했었는데, 사실 그런 식의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면 사실 설계자분들이 많이 손이 가세요. 네. 근데 아마 지금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사실
얘기를 드리면 파라메트릭이나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을 못 가져오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다이렉트로 오픈이 가능한데 수정 부분이 가능하시다고 하는 부분은 인벤터 설치하실 때 보면 퓨전 테크라고 하는 별도 모드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동기식 싱크로너스라고 해서 그 픽처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인벤터 객체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없는 히스토리가 인벤터를 편집할 수 있게 인벤터 히스토리를 만들어준다는 부분이라서 그런 쪽으로만 활용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IT를 하다 보면 CAD 회사가 가장 폐쇄적인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점점 오픈해 가는데 올해 이렇게 CAD 데이터를 보면 이제 점점 숨겨요. 네. 왜냐하면 찾기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호환성이 너무 이게 이제 그 뭐 마케팅 뭐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네. 홍차우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프로이를 사용하여서 설계를 하는데 조만간 설계 툴이 바뀔 수도 있어 기존 데이터와 호환성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인벤토와 프로2 작업 데이터 간의 호환성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좀 어려운 그렇죠. 답변 중에 하나인데요. 기타 뭐 실제 프로이나 뭐 이렇게 탁헤드를 도입하시다가 그거를 이제 어떤 뭐 활용성 부분을 검토하셔서 탁헤드로 바뀌는 경우도 업체분들 쪽에서 많이 있으세요. 뭐 위에서는 고가의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나서 왜 활용을 못하냐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작업이 들어와서 프로그램 툴이 바뀔 수도 있는데 사실 변경을 할 때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마이그레이션 쪽 얘기를 네, 많이 하세요. 우리는 뭐 장비를 수십 대 이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데이터를 다 버릴 수 없지 않냐. 그렇다고 새로 다 모델링 하거나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오픈이나 변환 자체는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그런 변환했을 때 그런 데이터들의 아까 얘기 드렸던 특성이라든지 조립품 같은 경우 뭐 구속 조건이나 결합되어 있는 상태 부분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고 그냥 덤 형태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활용도 부분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툴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검토하실 때 좀 가장 궁극적인 검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언한다면 네. 100%는 없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뭐 95%가 된다 그래도 네. 5%가 안 되면 다시 수작업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안심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저 고민은 이제 그 한 20년 고민한 건데 네. 뭐 영원히 풀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이 다 진짜 100% 완벽하게 된다면 아마 최고의 설계 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한 99%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99%가 됐는데 네. 그럼 안 된 거, 잘못된 걸 찾아내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디버그처럼. 네. 그것 때문에 어차피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강진우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인벤터는 파라메트릭 설계인데, 파라메트릭을 깰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파라메트릭, 뭐, 대부분의 그 디테일 설계를 하신 분들은 사실 파라메트릭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2011을 아마 접하시게 되면, 제품 CD 안에 그 퓨전 테크라고 하는 CD가 한 장 들어가 있으세요. 사실, 기존에 뭐 UGS나 그런 쪽에서는 이 동기식 싱크로너스 기술을 올해서부터 많이 접목을 시켰는데 현재 인벤터 2011 같은 경우는 이 기존의 파라메트릭 스케치하는 기법하고 넌 히스토리 방식을 가져가는 그 동기식 싱크로너스 기술을 같이 두 가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사용자가 파라메트릭 하는 부분 쪽하고 넌 히스토리 방식으로 가는 동기식 기술을 같이 전환하시면서 같이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2011을 접해 보신다고 하면 얘기하신 부분은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많이 좀 새로 투자를 하실 때도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어차피 뭐 요새 보면은 뭐 스마트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사면 이거 필요 없어. 난 전화만 하면 돼. 뭐 어떤 사람들은 난 2D만 하면 돼. 나 옛날에 뭐 오토캐드 가지고 잘 썼어. 나 13 가지고도 잘 썼어. 뭐 이랬는데 자꾸 뭔가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안 따라가면 나중에 갑자기 큰 돈을 쓰게 돼요. 이게 그때그때 이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은 이게 IT가 그렇더라고요. 뭐 대부분의 업체분들이 아마 벤더들이 유지보수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연간 유지되는 유지보수 비용이 사실 매년 돈이 나가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부담이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유지보수 계약을 나중에 한 번에 하자 그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아마 비용적인 차이는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뭐 돈만 내고 있다 그런 개념보다는 돈 내는 만큼 지원받고 거기에 따른 뭐 기술 지원이나 베네핏을 받고 있다고 느끼신다고 하면 연간 유지보수 계약도 아마 검토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그 소프트웨어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객을 자기가 계속 붙들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나머지 질문은 나중에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네.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질문을 전달을 드려서 게시판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오늘 CNG 방송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굉장히 감사드리고 상당히 지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책도 뭐 아까 보니까 책도 몇 권 내셨다고 그러는데 책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이럴 수 있을까요? 여기 오신 분들이. 뭐 책을 홍보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저도 이런 교재 부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목말라 했던 뭐 유저 중에 한 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뭐 미흡 하나마 좀 고객분들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얻었던 그냥 잔치식으로 뭐 간단한 인벤터 책을 좀 출간해서 내놨는데 언제든 뭐 저희 고객사가 아니더라도 인벤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인벤터 사랑 커뮤니티를 많이 활용하는데 아마 국내에서는 아마 제가 인벤터를 많이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그런 커뮤니티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회원수보다도 그 안에서 이제 활동하는 분들이 뭐 저 이상으로 진짜 고수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 분들의 또 조언도 원하시면 뭐 요청하시면 언제든 받으실 수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제 연락처를 뭐 필요하시면 직접적으로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언제든 연락 주시면 필요하신 부분하고 뭐 자료나 그런 걸 언제든 제공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2010년 9월 28일 CNG TV 지식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